이제 가로화면 레이아웃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처럼 4곱하기2로도 쓸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완성해본 커스텀은 요런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해볼트입니다. 오늘은 원유아이 8.5에 대응되는 군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퀵스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퀵스타의 새로운 기능이 1월 20일자로 이미 소개가 되긴 했죠. 가로모드 편집이나 패널 항목 크기 조절이나 패널 항목 이미지로 설정, 조절바 수치 표시 이게 안내는 됐는데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4월 2일부터 순차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전에 퀵스타랑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 메뉴 자체가 패널 테마, 패널 스타일 편집, 고급 설정 이렇게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원래 나만의 퀵 패널 꾸미기였던 게 패널 테마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패널 분리 비율 설정 같은 경우에는 고급 설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알림 아이콘의 컬러 팔레트 적용, 이 기능도 고급 설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패널 스타일 편집이 새로 생겼죠.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보고요. 일단 고급 설정으로 오면요,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 조절바 레벨 표시, 패널 항목 크기 조절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다. 그 다음에 패널 버튼 간격 요것도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값인데 넓게로 하면은 패널 모음 있잖아요, 여기에 간격이 엄청 넓어지네요. 좁게로 하면은 와 이렇게 따닥따닥 붙게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일 좁게로 해놨을 때 한 줄에 8개가 떠요. 아 이게 그거네요. 한 줄에 뜨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지금 패널 버튼 개수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단계로 해놓으면은 여기 한 줄에 5개가 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꽤 직관적입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사실 저는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게 가로화면 레이아웃이거든요. 이걸 키기 전에는 가로로 바꾸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여기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순정 상태로는.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의 레이아웃이 서로 너무 많이 다른 이거를 겪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을 켜주고요. 내렸을 때 잠깐만 이거를 따로 편집을 안 해도 일단은 정렬이 세로 모드랑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살짝 있습니다. 껐을 때는 지금 모드가 여기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렇게 좀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을 키면은 약간 이 느낌이 나네요. 이게 원유아이 8.5의 빠른 설정 창 기본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약간 가로 모드로 옮겨놓은 듯한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바로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을 다 위로 올려버리고요. 밝기바 왼쪽으로, 볼륨바 오른쪽으로 두고 얘를 이제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패널 항목 크기 조절, 패널 항목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일단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수정을 더 들어가면은 패널 모음 요 박스도 크기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줄게요. 4곱하기1로 줄였다가 4곱하기2로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렇게 4곱하기2로 해주고, 스마트 뷰 저 안 쓰거든요. 요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됐지? 뭐가 버그가 있는데요? 잠깐만, 뭐야? 아니 세로 모드는 왜 이 난리가 난 거? 내 빠른 설정창 커스텀 어디 갔어? 아니 뭐야? 잠시만요. 퀵스타를 끄고 꺼도 지금 야, 너 왜 이러냐? 뭐야? 와이파이 어디 갔냐? 완전 꼬였거든요 지금. 커스텀 했던 거 이거 지금 뭐 때문에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다시 복구를 했고요. 자,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과 패널 항목 크기 조절 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로로 돌려서 커스텀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커스텀 완료 누르면 다행이에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세로 모드에서도 제가 아까 커스텀했던 내용 그대로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 따로따로 커스텀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 시겁했네요. 뭔가 살짝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유력한 요기자가 패널 버튼 간격이거든요. 이걸 켜놨더니 살짝 뭔가 충돌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버그가 났을 때 패널 버튼 간격을 끄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로 모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패널 항목 크기 조절이 가능해졌잖아요. 이걸 끈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슬라이더가 요 두 사이즈밖에 지원이 안 됐죠. 가로랑 세로 둘 다. 그 다음에 요 펼침 가능 영역도 더 줄어들지 않았어요. 펼쳐지면 펼쳐졌지 줄어들진 않았는데 미디어 출력도 펼쳐지면 펼쳐졌지 줄어들진 않았죠. 여기서 더. 그런데 패널 항목 크기 조절을 키게 되면은 밝기, 볼륨 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아예 없애고 요 소리 조절 모드만 남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완전 미니미니하게 슬라이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 펼침 가능 영역이 3곱하기1 2곱하기1 그리고 극단적으로 1곱하기1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은 밑으로 쭈르륵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2곱하기1 사이즈로도 펼치면은 두 줄로 쫙 정렬되니까 은근히 나쁘지 않은데? 3곱하기1은 세 줄로. 이거 재밌는데요. 저는 2곱하기2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요 미디어 플레이어가 기본으로는 4곱하기2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4곱하기1로 이렇게 줄이면은 어떤 디바이스에서 출력 중에
출력인지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재생바 그것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사실 실시간 알림으로 재생바랑 현재 출력 중인 장치랑 미디어 출력 버튼이랑 이건 다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빠른 설정 창에서 그걸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놓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아이폰처럼 4곱하기2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 또한 미디어 출력이 어디서 되고 있는지는 안 뜨고 있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예쁘긴 합니다. 4곱하기2 사이즈로 만들면은 제어 센터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랑 너무 똑같아 보이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긴 하지만 iOS 쪽에서는 앨범 아트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지만 원UI 8.5는 앨범 아트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OS는 재생바가 없지만 원UI 8.5는 재생바가 있고 이런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디자인이다 라고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사이즈가 이렇게 3곱하기2도 가능하고요. 더 늘려갖고 3곱하기3도 되고 4곱하기3도 되고 4곱하기4도 되고 2곱하기4 2곱하기3 2곱하기2 2곱하기1까지 지원이 됩니다. 2곱하기1로 해놓으면 굉장히 컴팩트해 보이긴 하네요. 언뜻 봤을 때는 좀 사실 사과향이 나긴 합니다. 펼침 영역을 이렇게 2곱하기2로 만든 것도 약간 아이폰 제어센터에서 연결 탭이 2곱하기2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조금 들게끔 할 수 있고 미디어 플레이어도 2곱하기2로 맞춰보다 보니까 약간의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커스텀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UI 8.5의 그 느낌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커스텀에 더 다양해졌다 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절바 레벨 표시 요게 있죠. 이걸 키게 되면은 지금 밝기가 71인 거고 볼륨도 이렇게 올리면은 49, 50, 100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계가 정확하게 몇 단계인지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정밀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게 디자인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원UI의 46이라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숫자 폰트가 지금 얘는 원UI 산스는 확실하게 아닌 것 같죠. 폰트가 다르죠. 안드로이드의 기본 폰트인 로보토 폰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폰트만 좀 더 원UI 산스랑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너무 커요. 숫자가 너무 크게 뜨다 보니까 요거의 한 절반 정도로만 뜨더라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이미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볼륨 조절할 때 요 숫자 표시하는 옵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숫자가 다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볼륨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의 폰트 크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아쉬운 게 사운드 어시스턴트는 볼륨 표시가 0에서 150으로 되거든요. 이게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쓰지 않으면은 음량 간격을 10으로 했을 때 총 15단계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15 곱하기 10 해갖고 150으로 치환해서 사운드 어시스턴트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퀵스타에서는 이것도 100분율로 환산해서 100으로 표시해주다 보니까 약간 이 굴락길의 단위가 안 맞게 되어 있었고 요거는 조금 통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죠. 패널 스타일 편집 이거를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버튼 박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를까요? 그냥 적용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르기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박스의 기본 상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튼 박스를 봤을 때 아하! 2 곱하기 2 사이즈에 맞게 지금 제가 설정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도 된다고? 미디어가 재생 중이지 않을 때 기본 상태일 때는 미디어 플레이어에도 이렇게 배경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밝기 조절바 여기 이렇게 노을 사진 딱 들어갔고요. 볼륨 조절바에도 이렇게 하면 제가 헤드폰 쓰고 지금 이 사진으로 볼륨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의 스타일은 배경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버튼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퀵 설정 버튼에 이미지가 아예 적용이 돼서 버튼 스타일이 바뀐다라는 건데 와이파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그냥 이렇게 바뀌어요. 와이파이라는 텍스트도 없어지고 토글 버튼도 없어지고 그냥 이 배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테두리가 왜 들어가 있냐? 여기 테두리 옵션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항목이 켜져 있을 때만 테두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와이파이가 꺼진다라는 거죠. 테두리가 들어오면은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테두리 표시를 끄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은 키고 쓰라고 기본값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퀵스타 요 화면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플로팅 UI가 적용이 됐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도 블루투스니까 블루? 이런 식으로 블루 배경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꾸밀 수 있는 건 다 꾸밀 수 있네요. 이걸 이제 더 응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제 뭐 와이파이 텍스트를 넣은 아이콘이라든가 홈업 DIY 홈처럼 내가 원하는 그런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넣어서 교체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로 화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가로에서도 적용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완성해본 커스텀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모드일 땐 이렇게, 가로 모드일 땐 이렇게 배경까지 바꿀 수 있고 버튼도 아예 사진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는 정말 갤럭시 그 다음에 굴락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이 S26 시리즈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원UI 8.5 베타 8차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S26 울트라입니다. 얘도 지금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까 S26 울트라처럼 패널 스타일 편집도 들어왔고요. 고급 설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화면 레이아웃 편집을 키고 조절바 레벨 표시, 패널 항목 크기 조절 이거 다 키게 되면은 S26 울트라에서도 조절바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되고 가로 모드를 돌려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25뿐만 아니라 다른 갤럭시 기기들에서도 원UI 8.5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퀵스타의 새로운 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